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김상준입니다. 메탄올 전환 반응에서 우리를 이용교환한 사포3사 부자체의 투명 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끝났어. 저거 원래 보면 석유와 많은 석유화 생산품의 원료 물질로 사용됩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거 원료들은 납타의 열분의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메탄올 전환 공정은 납타 분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UOP 하이드로 프로세스에서는 니켈을 골격에 채워난 사포3사 분자체를 틈매로 사용하고 농축 반응기와 활성자화된 틈매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메탄올 전환 반응은 메탄올에서 다이메틸 에테르가 생성되고 이들로부터 저그올레틴, 파라핀, 올레틴, 방향적 화합물로 산해로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그올레틴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그올레틴이 빠르게 생성되어야 되고 이들이 큰 분자 파라핀이나 올레틴, 방향적 화합물로 되는 추가 반응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추가 반응이 억제되어 올레틴에 대한 습격성이 높은 촉매로는 사포3사 분자체와 산성도를 조절한 재생 파이프 제올라이트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올 전환 반응에 제한된 반응 기구는 크게 카르보늄 이온, 카벤, 자료라디칼 등 특정한 구제의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 기구와 이와 달리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중간체를 가정한 반응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가 애매한 중간체를 가정한 반응 기구가 메탄올 전환 반응에 대한 설명에 더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콜베와 호 연구팀에 의해서 탄화성 뭉치가 헥사메틸 벤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활성 중간체에서 올레틴이 생성되는 기구를 탄화성 활성체 반응 기구라고 부릅니다. 사포3사 틈의 분자체에서는 헥사메틸 벤젠을, 베타 제올라이트에서는 헥타메틸 벤젠 이온을 중간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워드의 순서에 의하면 포워드의 순서에서는 메틸벤젠 탄화수로부터 올레틴이 생성되는 기구를 다음 그림처럼 설명합니다. 개시 단계에 등지 내에 중간체이면서 활성점인 헥사메틸 벤젠이 생성됩니다. 헥사메틸 벤젠이 메탄올과 반응하여 격가지 알키라 반응이 진행되어 긴 알키기가 생성됩니다. 이들이 에틸렌이나 프로펜으로 떨어지면 올레틴이 생성되고 치환된 알키기를 잃어버린 메틸벤젠은 메탄올과 다시 반응하여 헥사메틸 벤젠이 재생되고 메탄올 전환 반응이 종료됩니다. 메틸벤젠이 메틸나프탈렌이나 페난트렌, 피렌으로 전환되는 보리 수갑 반응에 일어나 보리가 여러 개의 방향적 화합물이 생성되면 활성 중간체가 줄어들고 등지내를 막게 되어 촉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포3사 분자체는 메탄올 전환 반응에 활성이 우수한 촉매로 알려져 있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다음 그림처럼 보리가 여러 개의 방향적 화합물로 세공이 가득 차게 돼서 활성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포3사 등지체에 알킬벤젠의 추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면 활성 저하가 느려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포3사 분자체의 활성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 구리이온을 등지 내에 도입하였습니다. 도입된 구리이온으로 인해 보리가 여러 개의 방향적 화합물의 생성이 어렵도록 중간을 제한하는 효과와 활성 중간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로 활성 저하를 억제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사포3사 틈에 이용관하여 틈매를 제도하였습니다.
이들의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구리온의 상태, 분포 위치, 세분부재의 변화, 산성도, 흡착 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들의 촉매에서 메탈 전환 반응을 조사하고 촉매활성뿐만 아니라 촉매 내에 축적된 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중지 내에 있는 방위독 화합물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메탄올 전환 반응에서 구리이온의 교환 효과를 고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한 합성 모행을 수열 반응시켜 얻은 수소형 사포 3사 분자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쿠퍼 아세테이트 용액으로 이온 교환한 시료를 사포 CuS, 이 사포 CuS를 한 번 더 이온 교환한 시료를 사포 CuR로 표기하였습니다. 구리를 이온 교환하면 사포 3사 원래 촉매보다 헤드피크가 절반 정도 낮아졌습니다. 사포 3사 분자체에서 나오는 헤드피크는 모두 유지하고 있어 이온 교환을 하여도 구조가 무너지거나 변형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사포 3사 분자체의 결정 구조는 문헌에 보고된 대로 입방형 결정입니다. 이온 교환을 하여도 결정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촉매를 EPMA로 분석하여 단실에 들어있는 구리이온의 개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사포 CuS는 0.36개, 사포 CuR은 0.31개의 구리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온 교환을 반복하여도 둥지 내에 있는 구리이온의 개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로부터 10개의 둥지 중에서 3개의 구리이온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SR로 구리이온의 비의 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사포 3사 올해 촉매에서는 G값이 2.00에서 아주 작은 피크가 관찰됩니다. 이것은 소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질의 물질이 촉매에 남아있어서 나타나는 피크입니다. 구리를 이용교환한 사포 3사 촉매에서는 고립된 구리이온에 의해서 ESR 피크가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G값은 다음과 같았고 이 G값의 변화에 따라서 A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3파이브와 베타 저울라이트에 교환된 구리이온의 상태가 마이너스 2가에서 플러스 2가로 변함에 따라 G값이 2.25에서 2.45로 커지고 A값은 작아졌습니다. 비록 구리를 이온 교환한 사포 3사 촉매에서는 G값의 변화에 따라 A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을 적용해 보면 G값에 따라서 구리이온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온 교환된 구리는 대부분 1가나 2가 상태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이금속 등에 특히 철이 제올라이트 둥지 내에 이온 교환되어 있으면 제논 NMR의 픽이 상당히 낮아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사포 3사 촉매에서는 80.8ppm에서 제논 NMR 피크가 관찰됩니다. 구리를 이온 교환한 촉매에서는 구리이온과 제논 NMR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라인 브로딩이 일어나서 NMR 피크가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제논 NMR 픽이 낮아지는 점으로부터 둥지 내에 구리이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만 구리이온 모두가 둥지 내에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리이온의 표면 상태를 XPS로 조사하였습니다. 구리에서 나타나는 XPS 피크가 사포 CuS보다 사포 CuR에서 더 컸습니다. 사포 CuR에서 더 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표면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리이온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그램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물론에 보고된 CU5와 CU2O 에 대한 결합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비교를 해보면 불일 이온교환한 사포사 통매는 대부분 CU5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일 이온교환으로 인해 세공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질소 흡착 등원선을 조사하였습니다. 사포3사 원래 성매와 비교해서 흡착 등원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세공 구조가 변형되거나 세공이 막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모니아 PD 결과입니다. 불이온을 교환하여도 탄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온 교환 양이 적어서인지 불이온이 산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습니다. 이온 교환으로 인해 촉매의 세공 입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보온부텐의 확산 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포선사 촉매는 초기에 보온부텐이 빠르고 많이 흡착됩니다. 배기하여도 3분의 1 정도 빠르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이를 이온 교환하면 흡착 고동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기하여도 보온부텐이 탈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보온부텐과 불이온의 사고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착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보아 불이가 세공 입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촉매 특성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이를 이온교환하면 촉매 결정 구조는 유지하지만 단점성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결정 모양과 세공 구조, 산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공 구조를 유지하면서 액선 흡착가 낮아지는 것은 이온 교환과 소성 과정을 통해 입방형 결정에 홈이 생겨 촉매 입자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포 CuS는 대부분의 불이온이 중지대에 존재하고 사포 CuR에서는 불의 일부분이 외부분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탄올 전환 반응 실험 장치입니다. 전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반응 온도와 메탄올 공급 속도를 달리하여 얻은 반응 결과입니다. 325°C에서는 메탄올 공급량이 많으면 촉매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메탄올의 공급량이 적으면 촉매는 활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탄올 농도가 낮으면 둥지 내에서 메틸벤젠의 추가 반응이 억제되어서 반응물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메틸벤젠 추가 반응이 지연되어서 촉매 활성이 유지됩니다. 반응 온도가 350°C로 높아지면 촉매 활성자는 느립니다. 반응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메틸벤젠의 축하 반응보다는 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메탄올의 농도가 높지 않으면 촉매의 활성자는 느립니다. 촉매 활성 저하가 심한 조건, 즉 반응 온도 350°C이고 무게 공간 속도가 1.92 조건에서 불이온이 메탄올 전환 반응에 미치는 메탄올 전환 반응 활성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사포 CuS에서는 촉매 활성자가 느려서 반응 시간 300분이에도 전환율이 60%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포 CuR은 도리어 촉매 활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사포 CuS에서 촉매 활성이 더 나아졌다는 점은 불이를 이온 교환하면 메탄올 전환 반응에서 촉매 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포 CuR에서 도료 활성 저하가 된 것은 불의 일부분이 세공 입구를 막게 되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이온 교환으로 인해
세공 입구가 좁아져서 세공이 쉽게 막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탄물 생성물의 성분 분포입니다. 모든 통로에서 전하율이 높은 139에서 프로필렌의 선택도가 높고 생성물의 비를 일정합니다. 이 결과대로부터 메탄올 전환 반응에서 반응 기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전환 반응과 같은 조건에서 반응물로 카본서틴 메탄올을 사용하여 60분 동안 반응시켜 소매에 축적된 물질을 카본서틴 NMR로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RTT에 있는 탄소는 10에서 40ppm에서 방향적에 있는 탄소는 120에서 150ppm에서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메탄올 전환 반응 동안 통매에 사포34나 사포COS 통매의 둥지 내에는 알킬벤젠이 치환된 방해적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에서 20ppm 사이에서 피크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은 방해적 화합물에 치환된 RTT가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포34보다 사포COS에서 RTT에 해당하는 NRP가 작다는 것은 사포COS 통매 둥지 내에 RTT가 치환된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험에 사용한 소매를 흡수하고 축적된 물질을 수출하여 UV 분광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사포COS와 사포COR에서는 사포34 통매에 비해 30에서 400나노 부분에서 흡수 밴드가 낮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구리가 이용되어 있는 사포산 통매에서는 메틸밴드 수각 반응이 억제되어서 고리가 여러 개의 방해적 화합물의 생성이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메탄올 전환 반응에서 구리가 들어있는 사포34 통매에서 알키벤젠 수가 반응이 억제되는 것은 구리이온과 중간체의 메틸벤젠이 안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둥지 내에 들어있는 방해적 화합물의 안정화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최적화하고 이 구조 내에 흑살메틸벤젠과 메틸라프탈렌, 아트라센, 페나트렌 분자를 각각 하나씩 넣어 모델을 설정하고 합성 거동을 모사하였습니다. H434의 둥지 내에는 흑살메틸벤젠은 두 양성자 사이, 즉 둥지의 중앙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구리가 이 둥지 내에 들어있으면 구리이온과 흑살메틸벤젠이 구리이온과의 상호작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디스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향은 메틸라프탈렌, 안트라센, 페나트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음적 화합물이 둥지 내에 있는 방음적 화합물의 안정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흑삭 엔탈피가 마이너스 값으로 크다는 것은 둥지 내에서 방음적 화합물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자가 들어있는 것보다 구리이온이 들어있을 때 엔탈피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구리이온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페나트렌에서는 흑삭 엔탈피의 차이가 양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셀 내에서 구리이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리를 이용한 흑사 통로에서는 메탄올 전환 반응에 대해서 전해당 활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활성은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완전하게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메탄올 구리를 이용만 해도 메탄올 전환번의 산성물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아 메탄올 전환 반응의 기구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구리이온의 도입으로 공간적인 저항과 메틸벤젠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로 합성자가 없애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어느 원인이 더 크게 기여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리이온과 방해독 화합물이 안정화되는 이유로 인해 안정화되는 것이 더 주요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기금으로 연구는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